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고층 아파트에서 흉기가 떨어졌는데 만약 그 근처에 사람이 있다거나 하면 정말 공포 영화에서나 볼 법한 그런 이 사건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아령이었죠. 예. 네, 아령이 떨어져서 실제로 다치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에는 또 30cm 길이의 흉기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 흉기가 떨어진 곳에 주변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다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그 고층 아파트 낙하물 사건이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네, 경찰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질문은 발견 안 됐고 땀 같은 게 분비물이라든가 비교 분석이 된다면 입주자들 동의 받아서 유전자 비교 분석 한번 올해까지 한번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빨리 범인을 찾아서 고의인지 실수인지 밝혀내야 될 것 같은데 이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네. 지금 경찰 수사는 유전자가 일부 감식된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지문은 없는데 지문은 없지만 요즘은 이제 정밀 감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문이 나오지 않아도 쪽지문도 대조가 가능해졌고요. 유전자 감식으로도 대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아파트 입주민들하고 일일이 이 검출된 유전자와 동일한지를 검사하게 될 겁니다. 그럼 입주한 주민분들은 다 유전자를 또 채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입주민들이 많지 않고 신축 아파트예요. 한 7, 8가구 정도가 해당되는 동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목격자가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울려다 보니까 칼이 떨어졌고 창문을 누군가 닫는 것을 봤다. 그렇다면 이게 누군가 고의성이 있을 정황이 일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입주해 있는 아파트 입주민이 대상이 될 거고 그런데 이 칼이 사진으로 보니까 거의 새 것 같았는데 사실은 날이 굉장히 무딘 칼인 것 같아요. 쓰기 어려운 칼. 그러면 이제 이전에 인테리어 업자라든가 공사를 했던 담당자도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입주민 중에 유전자가 동일한 사람이 없다면 여기에 공사를 했던 분들까지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일날 그 건물에 있었던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는 조금은 대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조만간 며칠이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이런 일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경찰들이 일일이 DNA 샘플 채취하러 가야 되고 만약 없으면은 외부인 소행으로 봐야 될 텐데 그러면 또 난제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 사실 이런 사건을 수사를 경찰이 또 처음 하는 것도 아닐 겁니다.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동안 벽돌을 던졌던 사례도 있었고 실제로 사망한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동안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미제로 남지는 않았고요. 누가 어떤 물건을 언제 던진 것인지를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 건도 경찰에서 밝혀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난 아파트는 말씀하신 대로 신축 아파트라서 이 곳곳에 문이 좀 열려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입주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빈집이 많아요. 가끔 가다 보면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집이. 지금은 그 공동현관도 다 열어놨어요. 전기랑 벽지 같은 거 막 이런 게 하자가 많아가지고 진짜 문을 다 개방해놨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부분은 다행히 또 생명의 위협까지는 느끼셨지만 그렇게 안타까운 사건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사람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그냥 던지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어떤 고의를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살인이나 또는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던졌는데 이제 그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미수입니다. 그래서 살인 미수, 상해 미수 등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실수로 떨어뜨린 것이다 라고 한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떤 고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을 경우에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도 관련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물건 던지기 등 위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신체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그런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물건을 던졌을 경우에 던지기만 해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근데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1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는 과료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중한 범죄의 미수로 처벌하기 힘들 경우에는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무게 있는 그런 처벌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국회가 많이 공전을 하고 있는데 요즘 뭐 고층 아파트들 뭐 이런 빌딩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의가 아니더라도 실수라도 만약 누가 다치거나 하면은 엄하게 처벌을 하면은 특별히들 조심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국회에서 좀 나서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서요, 고소인들을 강제추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이 관련자 2명이 어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당시 모습 잠시 보시죠. 부인하시는 건가요? 강제추행 정말 없었습니까? 오늘 조사 중에 어떤 얘기 주로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노출 촬영회 같은 거는 왜 진행하시는 건가요? 피해자분에게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자, 경찰 조사에서 혐의 많은 부분 부인을 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촬영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은 스튜디오 실장이니까 그 공간을 관리했던 사람이고요. 양혜원 씨의 그 눈물 어린 호소를 이제 들어보시면 스튜디오에 이 문을 걸어 잠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근데 이제 또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자물쇠를 걸 수도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확인해봐라. 그래서 이건 이제 진위가 밝혀져야 되지만 어쨌든 한 사람은 스튜디오 사진을 찍었던 촬영 공간의 책임자. 그리고 또 한 명은 이 스튜디오 실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집책일 줄 알았어요. 그 모집책이 또 따로 있었다는 것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져서 지금 모집책도 소환 조사를 받은 겁니다. 9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모집책은 뭐냐면 한 사람의 포토그래퍼가 피팅 모델 사진이라면 정해진 사진사 한두 명이 촬영을 하겠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20여 명의 남성들이 모여서 각자의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찍었다는 거죠. 일종의 이 모델 사진 동호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추정되건대는 주로 이제 이 누드 사진이나 혹은 이제 조금은 이제 노출 수위가 있는 사진들을 찍어서 개인 소장을 하는 동호회일 수도 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돈을 내고 참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집책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 모델도 섭외해놓고 공간도 준비해놓고 돈을 받고 사진 찍을 사람들을 모집한 모집책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일이 생각보다 복잡한 거예요. 더 커질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스튜디오 실장이 이 양혜원 씨의 그 어떤 폭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사진을 유출한 사람을 처벌해야지 왜 나한테 그러느냐. 그럼 13장의 계약서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계약의 주체가 양혜원 씨나 혹은 또 다른 고소인 이소윤 씨 이런 사람들과 누가 계약을 맺었냐에 따라서 그럼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할 책임은 다 있는 것이고요. 그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한 과정들 또 사진을 찍으러 참석했던 사람들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중에 유출한 사람은 또 누구인지도 조사를 해야 되고 그 당시에 지금 이 여성들의 주장에 따르면 스킨십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신체 접촉에 성추행을 했다는 거니까 이 스튜디오 실장은 신체 접촉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진위도 조사가 돼서 필요하다면 소환 대상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어제 경찰 조사에서 실장과 모집책은 둘 다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잖아요. 이게 3년 전의 일이라 이렇게 성추행 의혹을 좀 혐의 입증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경찰 수사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돼야 되겠습니까? 사실 지금 이 촬영회 자체가 뭐 도덕적인지 그렇지 못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 위해서는 좀 쪼개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어떤 행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나눠서 봐야 되는 것인데요. 그래야만 입증 가능한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겠죠. 우선 첫 번째로는 촬영을 한 것 자체가 아청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9세 미만자가 이제 아동 또는 아동 청소년인데요.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대상으로 해서 음란물을 제작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확인해야 되고요. 촬영 당시의 연령을 그리고 또 강제추행이 있었는지 여부. 실제로 촬영장에서 포즈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강제추행죄의 추행이라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어떠한 그 구체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법적인 의미가 없는 행위를 강요했는지 여부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설령 이런 것들이 없다 하더라도 또 하나 문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진 또는 영상의 유출입니다. 촬영할 당시에는 촬영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이런 그 촬영물에 뭐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등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네. 처음에 촬영할 때는 동의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의사, 모델의 의사와 달리 유출했다면 이거는 법 위반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쪼개서 세부적으로 경찰에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오늘 경찰 조사를 받은 분들이 하는 주장도 네. 일정 부분은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유출한 사람에게 가장 큰 잘못이 네.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찰에서 이런 행위 자체를 하는 부분 포함해서 유출하는 부분까지 광범위한 수사가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도 나도 이런 피해를 당했다 하는 뭐 미투 형식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수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이요. 시민단체 관계자를 조사하면서 추가 고발장을 제안했다는 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네요. 지금. 자, 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 예. 이건 공익을 침해하고 훼손한 그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시민단체가 이제 고발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고발인, 피고발인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는데 시민단체의 그 고발했던 쪽에 이 사무국장이 좀 놀라운 증언을 해요. 뭐냐면 검찰이 추가적인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 내용을 검찰이 직접 작성을 했다는 겁니다. 대필 작성이죠. 일반적으로 검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가는 기관이긴 한데 이 고발인의 고발장을 대신 써주는 것은 변호사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직접 하든가. 이건 굉장히 이상한 일 아닌가 하는 이제 지금 일이 터져 나온 건데요. 검찰도 인정은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추가해서 써준 것은 맞는데 굳이 대필이라고 하면 대필이지만 이게 없는 내용을 새로 쓴 것이 아니라 수사 대상을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춘천지검이 있고 이게 광주지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안미현 검사가 주장한 내용의 수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조항 정도를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고발장을 검찰이 새로 써줬다고 하긴 어렵다. 또 번거로운 이제 이 왔다 갔다 이 소환 조사를 추가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어찌 보면 편의상 그 한두 줄을 추가한 것 정도이다라고 이제 검찰은 해명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조금은 더 세밀하게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핏 들으면은 굉장히 친절한 검찰이죠.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맞습니다. 잘못 들으면은 이거 맞습니다. 남용 그 경계를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주 면밀히 들여다봐야 되는 일로 확정이 지금 된 겁니다. 검찰청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보통 얘기가 검찰이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굉장히 친절한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분이 며칠 전에 직접 얘기한 것은 조금 관록 있는 검사가 되면 본인 도장도 직접 찍기 싫어서 직원분에게 시켜서 내 도장 여기 있으니까 찍어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직접 이제 이 고발장 내용을 친히 대필하고 수정해 주는 일을 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례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